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아, 좋습니다. 제가 이거 부탁했는데 해주셨네요, 건희커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윤지 앵커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2025년 첫 거래일, 이제 코스피가 살짝 어제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 새는 새다 이렇게 그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좋고 또 새 랠리로 봐야 되는 건지 또 이 주도주인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작년 말에 좋았던 이 바이오 빠질 것 없이 오늘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사실 장 초반에는 불안했습니다. 빨간불을 켰지만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리스크고 또 여기다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 빨간불이 주저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2%대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코스피는 지금 2,450선 회복이 나왔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 돌파가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 7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효과 자체를 전혀 연관성은 없지만 윤지 효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요. 네, 어림도 없다 이 생각은 있었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CES 있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까지 네. 이게 또 일정 매매 따지시는 분들께서는 또 함께 좀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정을 앞두고 어떻게 내가 이 종목들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0232-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네.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역시 경력직. 경력직이에요? 제가 채팅창에 네.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요. 이렇게 제가 미끼를 던져봤더니 혹시 윤지행? 이게 진짜 이렇게 자작극 그만하세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랭킹쇼 왕년, 또 안방마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주주라고 해야 될까요? 안방미녀. 안방미녀. 마님은 너무 늙은이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방미녀. 오늘 네. 시장 좋아서 사는 줄 아세요. 어쨌든 네. 1일 아르바이트생 윤지 앵커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이게 또 오셨다고 굉장히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예. 윤디앵님 반가워요. 반가우시죠, 여러분들? 예. 그동안 저 많이 지겨워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오랜만에 랭킹쇼에서 보시니까 또 기분 좋으신 분들 많지 않을까? 이거 저만의 착각일까요? 착각하는 게 생각보다 많죠, 사람이. 네. 자, 어쨌든 도람뷰님도 윤디. 반갑습니다. 상당히 이런 수경 앵커가 지워진 것 같아요, 벌써. 우리 또 휴머니스트님께서도 대타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대타입니다, 대타. 네, 오늘 하루 아르바이트생이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력직 윤지 앵커와 함께 1075명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좋아요. 어제 2000명 넘겼어요? 2,100명 넘기면 제가 근데 오늘 점상 시간에 500명 넘기면 춤춘다고 했더니 구독자가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인버스 같은 사람이네. 네, 약간. 맞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따로 공약은 안 하겠고 2,000명 오늘도 넘겨주시면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함께 해주세요. 좋습니다. 아무 메리트 없는 2,000명. 네. 자, 어쨌든 오늘 랭킹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윤지 앵커가 골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뽑아봤습니다.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키워드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저도 사자성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군요. 너 잘 알아가지고 갖고 온 줄 알았더니. 몰라요. 그럼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자성어 뭡니까? 네, 주제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꼽은 2025년 새해 금융시장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특정 증권사에서 또 설문조사를 했대요. 신년에 맞는 상당히 정확하고 제가 한 것보다 훨씬 재밌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혼나셨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요? 누가 저를 혼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걸 누가 뽑나? 이러면서 한 분 있잖아요. 네. 이따 금요일이니까 저녁에 또 한번 만나 뵈서 뭐라고 저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고액 자산가들이 올해를 어떻게 사자성어로 했냐. 이게 어려운 단어 많네요. 제가 알만한 게 고진감래 정도 아는 것 같고. 네. 전전긍긍. 전전긍긍. 오리무중. 이게 1위 아니에요? 1위? 이게 작년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올해 전전긍긍이 1위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휴머니스트님께서 뭐래요? 올해는 윤지의 해래요. 그래요? 정말.
혹시 이게 강퇴되나요? 자,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38분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많이 좀 넣어주시고, 5위부터 한번 좀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5위 맞춰주실 때에는 네. 지금 보시면 이 사자성어 중에서 1위부터 4위까지는 좀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네. 한 가지 사자성어가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트릭을 한 게 썼는데 5위는 실제 2025년에 나타나는 사자성어가 아니라 네. 2024년 1위를 했었던 사자성어입니다. 2024년 1월에 있던 거? 네. 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겠죠. 오리무중과 교토삼구는 전혀 모르겠고 네. 그리고 전전긍긍 고진감래 거한사위 네. 전혀 두 개를 안에 몰라서 네. 뭘 5개를 다 알아야지 이거 분위기가 다른지 알죠?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거의 1,100명 가깝게 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서당깨님은 또 이게 경제 뉴스에 어제 나왔다. 맞아요. 이거 찾아보면 또 바로 알 수도 네. 있겠네요. 이런. 자, 어쨌든간 오늘도 5개의 랭킹 중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종목과 매수가 비중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종목을 좀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윤지 앵커가 좀 와버리는 바람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지 앵커와 관련된 얘기를 기빨리네요. 기빨리시죠? 되게. 기빨리네요. 지금 그런데 분위기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 제가 네. 또 이렇게 까불어도 안 혼날 수 있는 게요. 코스피 시장에서만 700개 넘는 종목 상승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한 4, 5일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좀 글로벌 증시 따라가지. 맞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쵸. 지난번에. 오늘 수급도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윤재 앵커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만나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상무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마토와 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5개 이렇게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무님께서는 사자성어 중에서 1위가 뭐일 것 같으세요? 오리무중, 교토삼굴, 전전긍긍, 고진감래, 거한사위. 고진감래 같습니다. 고진감래. 역시 우리 상무님은 항상 이 끝을 항상 낙관적으로 보시는 성향이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네. 어쨌든 고진감래를 좀 찍어주셨는데 이따가 또 순위 한번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장송의 프리랜님께서 SK 하이닉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거 우리 상무님께서 모닝쇼 때 얘기했던 종목이죠. 17만 원에 사셨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0%인데 상무님 방송 잘 챙겨보고 있어요. 상무님 팬인가 봐요. 목표가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이닉스 잘 나갔을 때 진짜 생각하다가 좋습니다. 지금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알아보죠. 상무님 팬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우선 SK 하이닉스가 좋아 보였는데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 한 달 넘게 좀 보내고 있죠. 오늘 상승은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늘 지수가 더 많이 오르죠. 양시장 다 2%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2% 넘게 오늘 시장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한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 외에 확실하게 어떤 섹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섹터가 별로 없었고, 엔비디아도 한 2%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가 채 못 올라서요. 0.83% 상승을 했는데, 오늘 뚜껑 열고 보니까 SK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상당히 좋고, 특히 SK 하이닉스 분위기가 좋죠.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영업이익 8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1년 동안 8조 원 벌어도 엄청 많이 번 건데 한 분기에 8조 원입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한 35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럼 내년에도 한 33조 원 이상은 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그리고 엔비디아 분위기가 좋고, 엔비디아가 쉬어가거나 조정받을 때는 미국의 이 다른 AI 업체들이, 이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AI에 대한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침에도 SK 하이닉스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수도 2400선을 거의 바닥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400선에서 훨씬 더 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2500선, 2600선까지 뛰어오르는 타이밍은, 그런 시기는 1월은 쉽지 않아 보여요. 1월 하반기나 1월 하순이나 2월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어찌됐든 1월보다 좀 좋아 보이는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는 인덱싱 플레이를 좀 하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2400선을 넘어갈 때 이 지수를 좀 추종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면 좋겠는데 국내 주가 지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그중에서 SK하이닉스가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오늘 많이 오르면 좋죠. 많이 오르는 부분들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에서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금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분기는 사실은 반도체는 비수기입니다. 4분기가 훨씬 좋은 성수기인데요.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HBM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뭘 찾아봐야 되느냐, D램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낸드는 SK하이닉스의 살짝 아픈 손가락입니다만 여전히 D램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기존 D램에 대한 판매량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18만 원에서 지금 18만 3천 원 정도 가면 121선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매물은 좀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121선 뚫고 더 많이 올라가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매물 좀 소화한다라면 18만 원 정도에서 매물을 좀 소화한다라면 그 다음에는 20만 원까지 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가 잡혔습니다. 2025년에도 AI에 대한 트렌드는 좋다라는 관점이고 18만원, 20만원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구미에 당기는 목표가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굵직한 종목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네. SK하이닉스 살펴보고 오는 동안에도 AD테크놀로지,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려주고 계시고 또 알테오젠이 간대요. 네네네. 지금 좋아요.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이렇게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야, 코스닥 오늘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2.6%. 코스피 2.2%. 한 앞자리 3%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윤재 앵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1,100명을 진짜 채우고 있습니다. 의외예요. 본인 효과라고 생각합니까? 네. 아, 그렇군요. 윤지 효과. 아, 네. 오늘 장 막판까지 한 3% 가보자고요. 아, 예, 그렇군요. 어때요? 네. 예, 좋으실 대로 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굵직한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다 굵어요. 2차전지 가봐야겠죠. 네. 오늘만큼은 진짜 2차전지 종목들이 그래도 한숨을 푹 내쉴 수 있게끔 좀 안도감에 그런 한숨을 내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잘못 알아들었죠? 푹 한숨을 내쉬는 건, 이 차이는 오늘도 안 가나, 막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처음에 잘못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2차전지 알겠습니다. 종목들이 봐주시고 있습니다. 나미스님의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그중에서 네. 살펴보도록 큽니다. 할 텐데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신저가였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가가 14%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약간 탄력이 잃었는데 그래도 10%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6만 1,000원대.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평단가는 8만 4,000원.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추가 매수를 여러 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이 있어요. 37%. 네. 던져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상무님,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신저가 부근이 아른아른하실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픈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2차전지가 사실 오늘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전일 밤이었죠. 이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이 차량 인도량이 굉장히 좀 저조하게 나왔죠.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2차전지주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서 주가가 급락했다 보다도 현대차의 이 미국 IRA 보조금이라는 그런 호재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사실 IRA 보조금과 테슬라의 인도량 감소 및 주가 급락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사실 테슬라의 무게중심이 더 높거든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 정도만 본다라면 근데 테슬라에 반응하기보다는 현대차에 반응했다. 그 이유는 2차전지가 사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국내 시장 자체가 오늘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바닥 찍고 좀 올라갈 때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차의 IRA 보조금에 좀 더 이쪽이 훨씬 더 큰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응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반등이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가 그러면 상당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반등을 강하게 해서
여기에서 그럼 팔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물론 이제 테슬라가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인도량도 늘어나고 작년에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이번 한 번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다시 꺾여서 안 팔리느냐 이런 부분까지 만들기에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속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분명히 25년도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좀 쉬었고 시장이 좀 좋지 않았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상승은 25년도는 24년도보다 좀 더 나은 주가에 대한 모습들이 좀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목표가인데요. 목표 가격이 지금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매물이 좀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 이 21선이 65,000원 부근에 있고요. 그리고 75,000원 부근에 61선이 있습니다. 8만원 넘어가면 121선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뚫어야 될 산이 넘어야 될 산이 지금 사실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65,000원에서 7만원 사이의 매물을 한번 소화할 것이기 때문에 좀 급한 물량이 좀 있으시다라면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84,000원이다라고 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이 비중이 37%시면 위에서 사시고서 내려오시면서 물을 여러 번 타신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 급하신 물량이 좀 있다라면 7만 원 내외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더 기다릴 수 있다라면은 121선 부근이죠. 8만 원까지 조금 긴 호흡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만 원까지는 긴 호흡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네. 지금 주가의 흐름이 저점 부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물대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점에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아까 전에도 고진감래를 픽해 주셨는데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8만 원까지는 고생 끝에 낙이 조금씩은 온다라고 봐주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참은 걸 생각하면은 저는 네. 그냥 확 좀 단 것들이 밀려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1위부터 5위 중에 5위를 한번 공개를 해볼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윤재 앵커가 찾아온 고액 자산가들이 뽑은 2025년 새해 금융시장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네. 5위 보여주세요. 무엇일까요? 거한사위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게요? 자, 여기서 아는 건 이제 사위다. 네, 사위다? 사위. 사위. 이건 장모님의 사위. 예, 그런 거 정도밖에 모르겠고. 이거 뜻이 뭡니까? 거한사위. 네, 거한사위라는 것은요.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를 좀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긴장해라. 네.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2025년 지금 1월 달에 지금 뽑은 사자성어들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네. 지금 시장이 참 힘들어 보인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그쵸. 5위 거한사위만큼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2024년 1월 한번 생각해보세요. 괜찮은데 그래도 불안한 모습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긴 사자성어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5위가 거한사위. 네. 2024년 때 얘기가 되네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 요즘은 약간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이미 너무 긴장하다 지쳐버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새해니까 힘내시기 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1시 22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또 인기 있게 또 검색을 많이 하시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없는 질문도 함께 해주시는 거 아시죠? 박예지 캐스터 만나봅니다. 네, 1시 22분 지나가면서 현재 양지수 모두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밝으니까 랭킹쇼 분위기도 더 밝아진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면서 당일 누적으로는 어떤 종목들 많이 찾아주고 계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제는 로봇주가 일제히 올랐다면 오늘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호재로 전일 급등한 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붙어주면서 장중에 23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도 10%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23만 원 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하이젠 R&M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2만 원 선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9,85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1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로봇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클로봇은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 23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급등하면서 6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장중에는 8%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6만 원 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분을 약간은 줄여내 가면서 2%대 6만 5,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주들 한번 짚어봤고요. 이 밖에도 오늘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 바로 양자 관련주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5의 양자 컴퓨팅 부문이 신설되는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토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이어 오늘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아토는 세계 최초의 양자 내성 암호화 표준인 모듈 격자 기반의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적용한 신규 사설 인증서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1분기에 공식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도 강한 움직임 가져가면서 현재 8,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우리넷도 8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에 장중에는 5,830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2배로 뛰어오르면서 장중에는 만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만원 선에서 약간 벗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내면서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코이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에 4,000원 선 아래까지 밀려갔다가 어느새 9,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장중에는 9,690원까지 오르면서 이제는 만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9,000원 선 약간 벗어난 8,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흐름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위권 아래에도 양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바로 솔리드인데요. 양자 암호 섹터와 더불어서 오픈랜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도 3%대 현재 상승하면서 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밖에도 20위까지 엑스게이트 양자 관련주들이 다양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게이트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한 뒤에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올라오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1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 텐데요. 간밤 엔비디아에 불어온 훈풍으로 국내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증권사들이 눈높이를 줄줄이 낮추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54,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 가까이 오르면서 55,000원 선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장 마감까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위에는 SK 하이닉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오늘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하락분을 만회하고 오늘 장에 강세를 보이면서 18만 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도 6%대 상승하면서 18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 외에도 반도체 종목이 하나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징랜드인데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4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면서 핵심 파트너인 TSMC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에이징랜드가 TSMC의 가치사슬 협력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8%대 상승하면서 정확히 4만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정치 테마주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남스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오늘도 정치인 테마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남스틸은 홍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 상승률 15% 가까이 오르면서 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 이재명 테마주는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는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7%대 상승하면서 1,8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동신건설은 현재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낙폭을 약간 줄여내긴 했지만 여전히 5%대 파란불 켜내면서 55,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10위권 아래 다른 종목들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17위에는 수젠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독감 환자가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이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젠텍은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8,000원 직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 반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6%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6,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입니다.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이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 공급망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오늘장에 함께 급등하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현재 11%대,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18,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19위에 있는 다날인데요. 현재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3,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가 새 결제 시스템인 엑스머니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인 다날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장 태양광주의 미국발 훈풍이 슬슬 불어오고 있고 진단키트주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상무님, 다음 주에도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일까요? 네, 자 오늘 모닝쇼 때도 태양광주 솔라엣지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면서 태양광주가 다 단체로 갔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진단키트는 사실 어제는 중국발 무슨 알 수 없는 병원균과 관련된 얘기로 가더니 오늘은 트윈데믹이라는 또 신조어가 나오면서 이렇게 태양광과 진단키트가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자, 중요한 건 다음 주 관심 줄 섹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무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주초에 이 질문을 제가 받았다 그러면 저 진단키트를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가보니까 정말 환자가 많거든요. 이 동네 이비인후과였는데 대기가 90명이었습니다. 평일이었는데도 그만큼 독감 환자들이 많고, 저희 회사에도 직원들 중에서 독감 걸려서 출근을 하지 못한 직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만큼 주변에 이번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증상도 굉장히 좀 심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모든 전 국민이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진단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독감이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함께 독감을 많이 걸리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장 박스권 갇혀 있어서 테마주가 주목을 받는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진단키트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테마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 윗골이 달거나 음봉 내려오거나 좀 많이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진단키트 관련된 분위기 주초에 형성이 돼서 어제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 오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좀 많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차트상으로도 수급상으로도 좀 관찰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다음 주까지 좀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음표가 좀 많이 달리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보다 더 짧게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테마주가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두 번째 그 테마주가 다시 주목을 받을 때에는 올라가는 종목 수도 더 줄어들고요. 올라가는 상승폭과 올라가 있는 시간 자체도 더 짧아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다음 주에는 좀 기대하기엔 좀 이 변동성도 좀 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태양광이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피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는 미국이 거의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못 들어오게 되면 미국에 다 생산할 수 없죠. 미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같은 국내 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태양광 업체들, 특히 하나솔루션은 4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미국에서의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변동성이 큰 진단키트보다는 이 25년도의 기대감, 중국 피해를 대신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태양광주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질문 자체를 듣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의 그 인생, 기승전결에서 좀 알 수 있겠고요. 네. 또 진단 키트보다는 태양광이 조금 더 매크로한 이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자, 이렇게 태양광을 인생에까지 비유를 해주시니까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 진짜 진심인 많이 거죠? 배울 거예요. 아, 제가. 그런가요? 쏙쏙 뽑아 먹어야지.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밖에 안 써가지고 예, 방송 많이 보시고 네. 예, 좋습니다. 자, 질문 끝났고요. 네. 지금 1244 좋아요. 두 분께서 더 들어와 주세요. 오늘 2,000명 노리고 있는 이윤재 앵커입니다. 언감생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된다에 100원 겁니다. 왜 그러세요? 왜 바로 기를 죽이세요, 이렇게. 이윤재 앵커 조금 기가 죽어야 돼요. 보니까 너무 기가 막 이런 것 같아가지고 사고 칠까봐. 자, 어쨌든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저희 종목 진단 하나 한번 더 가보죠. 네, 가볼까요? 네, 토리피님의 종목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리피님. 네. 서진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평단가가 26,700원 수익권이시긴 합니다. 네. 5%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한 건데 오늘 올라가 버리네요. 비중이 좀 작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조금 다르게 2024년 하반기 보시면 계속 움직이는 게 좀 이렇게 박스권. 근데 저 정도면은 네. 시장에서 떨어지는 차트가 그렇게 많은데 저 정도면 되게 준수한 거 양호하다.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이 양호하다. 듭니다. 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질문 주시님께서 네. 5%만 들고 계시지만 이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좀 갭상승을 하면서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놓쳤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건지 상무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무님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시점에서 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ESS 시스템, 그러니까 태양광과 전기차, 배터리와 좀 관련된 연관이 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 업체들이 좀 전에도 에코프로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때는 주가가 차트가 이렇지가 않았죠. 근데 서진 시스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셀 업체, 소재 업체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실적입니다.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죠. 서진 시스템의 그동안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였는데 금년 보면 분기당 3천억 원대의 이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죠. 금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시장만 이렇게 망가지지가 않았다라면 이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주식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 견조하게 좀 버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좋아지죠. 한 4,500억대 많아도 600억을 채 넘지 못하던 영업이익이 금년에는 1,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3만원 박스권 상단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3만원에는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5,000원, 26,000원 정도에서 3만원 정도까지 매물이 상당히 좀 많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3만 원에서 물량을 한 번 소화했고요. 또 2번 소화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3번 소화했기 때문에 보통 4번 아니면 5번째에는 웬만하면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경우가 차트상 보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 부분은 좀 부담이긴 합니다만 3만 원은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려서 단기간 안에 돌파할 가능성이 실적이든 차트상으로든 수급상으로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진 시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26,700원. 그런데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 이 질문을 딱 올려주셨고 제가 잘 앞에 풀어드린 게 마음을 대변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기분이 좋네요. 근데 상담 내용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의 칭찬, 남이 안 해주니까 제 스스로 해야죠. 윤지 잘했어. 자석처럼 되게 빨려 들어가듯이 칭찬이 이렇게 갑니다. 예, 희한한 캐릭터입니다. 자. 토마토 증권통에 한 명밖에 없는 이런 캐릭터 많이 좀 아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힘드네요. 자, 그러면요. 지금 1217명에서 약간 이 매물벽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자, 이윤지 효과 좀 더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종목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윤재 앵커가 하도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종목을 채팅창에서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또 AP 위성에 대한 얘기도 올라와 있고 또 고고식님께서는 이게 지금 양대 증시가 조금 탄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윤지호가 없네요. 그게 아니고 이제 코스닥 150 선물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미 선물 시장이 약간 흔들리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현물 시장에 약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체포영장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지가 됐다라고 윤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속보 찾아보니까요. 윤석열 체포를 막아선 경호처장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됐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밀리고 있네요. 양대 증시. 네, 선물 시장이든 이런 정치적인 이슈든 동시에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체크를 잘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목을 좀 그 사이에 또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안선영님께서 다날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요. 다날을 3,85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15%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자, 현재 다날의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손실 구간에서 오늘 좀 약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약간이 아니네요. 엄청 회복하네요. 하지만 훨씬 더 더 가야죠. 오늘 간 것만큼 더만 간다면 다날은 매수가까지 온다. 하지만 이게 쉬울까 안 쉬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다날입니다. 뭔가 살짝 지금 시장에서는 다날이 나오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아주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계속 이런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다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날이 일론 머스크 엑스머니 출시 예고에 다날하고 페이팔하고 제휴 맺었죠. 그래서 이 페이팔도 수혜를 보고 그거와 제휴를 맺은 다날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다날이 수혜를 볼 수 있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따라잡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다날이 실적을 살펴보면 개별과 연결, 그러니까 다날 모에서만 봤을 때, 다날 자체만을 봤을 때의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연결,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실적을 합쳤을 때 연결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망가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순이익단이 23년도만 보더라도 연결로 봤을 때는 순이익이 적자가 406억입니다. 근데 별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40억이고요. 별도로는 영업이익이 290억인데 연결로는 3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무언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들이 좋지 않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작년 하반기부터 다날이 열심히 정리를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25년도는 연결로 잡혔던 이 실적을 갉아먹었었던 이 연결 회사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25년도에는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따라잡는 건 좀 부담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25년도를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실적에서 마이너스를 냈었던 이 회사들이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25년도는 좀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전에 움직였던 가격이 3,750원에서 4,000원 사이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날 주가가 사실은 가볍습니다. 묶여있는 물량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튀면 오늘처럼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 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선영님의 다날입니다. 이제 매수가보다 이제 손실 없이 나올 수는 있는데 좀 더 기간이 중장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목표가 4,000원입니다.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잘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서 많은 수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무님과 여기까지 해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자산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 5위까지 지금 공개가 되면서 앞서 무슨 4위였더라요? 거한 4위. 거한 4위. 본인이 4위시라고. 그렇습니다. 4위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어쨌든 간에 4위를 뒤로 하고 진짜 4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액자산가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4위가 되겠습니다. 네, 4위는요. 고진감래. 우리 상무님 틀렸어요. 상무님께서 택해주신 거. 네, 상무님 말한 거 4위가 아니네요. 이게 좀 기분 좋은 게 와야 될 텐데 안 올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12.8%. 그냥 고만. 투자 심리가 그대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2025년을 좀 주목해 보면서 고진감래 택해주신 분들도 12.8%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채팅창에 안선영님께서는 첩첩산중이다. 여기 나와 있지도 않는 사자성어인데 지금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만 첩첩산중을 지나서 고진감래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네. 이 하이 개그예요, 진짜. 자, 어쨌든 간에 하이 개그죠. 상당히 고품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좀 고진감래로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 전문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랭킹쇼를 보면서 전문가님 큰 파격 변신을 하셨네. 뭐지? 머리 하셨죠? 네, 한번 직접 제 눈으로 더 가까이서 방송하면서 뵙고 싶습니다. 불러주세요. 제가 한번 네, 불러주세요. 불러볼게요. 네. 전문가님, 김봉만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머리가 상당히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영하고 잘 어울린다 네. 하셔서 우리 이윤지 앵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진짜 그날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너무 잘 어울리신다. 우리 이종복 전문가도 자기도 그 머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토마토의 새바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봉만 전문가와 나머지 시간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또 종목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셀린디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가요 14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꽤 많죠. 근데 지금은 손실 구간이 있고 오늘도 상승을 하긴 하는데 조금 뒷심 부족이에요. 지금 강보합입니다. 4개월째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다시 또 밑으로 가서 약간 불안감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삼성전기 약간 새해 들어서 폼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자, 이미 이제 그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그룹주 중에서 먼저 바닥을 먼저 하긴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이제 V자 반등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제 91선하고 이제 경기선 121선 언저리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뭐 무거운 주식이니까 당연히 저점에서 올라오고 나서 한번 눌러야 되겠죠. 눌림 줄 때 이후에 가급적이면 61선이죠. 한 11만 5천 원까지 크게 안 깨면 1파 상승 이후에 상승 3파가 나가 높겠죠. 상승 3파다 그러면 지금 올려주신 시청자님 가격대입니다. 14만 원, 뭐 14만 5천 원 정도. 거기가 이제 추세 또 상단 이 저항 구간이거든요. 14만 원 초반 정도가. 거기가 딱 이제 저항 맥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삼성 그룹주가 대부분이 이미 주가가 작년 연말까지 뭐 실적 아니면 또 악재 다 받을 만큼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15만 원까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기업인데 15만 원은 이제 이탈하다 보니까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 추세가 이제 다시 살아난 가격대는 15만 원까지 이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워낙에 주가가 저평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올라서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제 그 시총 올해 이제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작년에 지금 삼성전기가 영업이익이 한 7,700억 정도 지금 나왔는데 올해는 한 1조 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죠. 삼성 SDI하고 더불어 가지고 지금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보다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이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고 좀 지루하고 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물리셨다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대 14만 5천 원. 근데 만약 15만 원을 양봉으로 이게 장외해버린다. 월봉 기준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전고점 갖다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보셨으니까 비중이 20%니까 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눌러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올해 대한 10%를 더 매수를 해가지고 그 한 2, 3월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눌린다 그러면 11만 5천 원, 11만 원에서 한 올해 10%도 추가 매수가 단가 낮추시고 위쪽으로 바로 상승 3파가 나온다 그러면 매수한 가격대 14만 원, 14만 5천 원 정도에서 거기 가면 또 한번 누를 겁니다. 한 반 정도 끊어주시고 아니 나는 그렇지 않고 좀 중기로 볼래 하면은 그대로 계속 홀딩 하시면서 작년 고점이었던 한 16만 5천 원, 17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단기냐 중기냐 여부에 따라서 그냥 홀딩 전략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갖고 계시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14만 5천 원 매수가에서 비중 축소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공격적으로 떨어졌을 때 11만 5천 원이라고 또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또 중기 관점에서 16만 원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딱 맞는 그 전략으로 선택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종목 진단을 살펴보고 왔고요. 그리고 또 혼자 웃어요? 불안하게. 독점 관련해서 이야기도 올려주고 계시고 저희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전 참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본인이 쓴 것만 잔뜩 있는데요. 아유, 그럼 무슨 소리세요? 그렇게 저를 좀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지도 않으면서. 자,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1,300명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들 올려주시고요. 우리 울릉도 탁구야끼처럼 이렇게 에코프로 BM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우리 빠숑님께서도 한화 시스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봐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0명 돌파 나왔습니다. 쭉쭉 한번 올려볼게요. 저희 있어요. 닉네임은 이제는 좀 올라가야 하지 않겠니? 닉네임이 진짜 시장 상황을 이렇게 아주 깊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1월 20일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머스크 효과를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HVM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500원에 비중은 10%고요. 목표가를 얼마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를 추천 바랍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손실은 아닙니다. 지금 수익권이시긴 한데 오늘은 살짝 밀림이 나오고 있고요.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좀 고점 부근에서는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도 좀 불안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또 수급적으로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의 전고점 근처이긴 하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 진단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HVM입니다. 머스크 효과를 받아가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평단가가 좀 불안하신 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22,000원에 지금 10%면 비중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점에 잘 매수를 하였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성장주 중에서는 그 스페이스 X 관련, 그다음 우주항공, 그다음에 그 위성 인터넷이죠. 그리고 5G, 6G까지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다음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이렇게 생성 AI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유통 물량이 크지가 않으니까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합니다. 신규주이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고점 한번 돌파를 하려고 보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 보시면 항상 고점을 이렇게 돌파할 때는 거래가 좀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좀 안 나오죠. 크게. 직전 고점이 여기가 이제 매물이 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종가상으로 이제 3만 원을 일단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신고가까지 나오니까 우선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서 어제도 급등 나오고 아침에도 이제 갭상승 나오고 나서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거래 없는 데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시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 보시면 월봉도 깔끔하게 마감했죠. 지금 저점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이번 달까지 6개월 동안 5개월선 안 깨고 계속 꾸준하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이제 막 들어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3개월 전에 월봉 보시면 여기서 윗꼬리 줬습니다만은 거래가 분출되면서 양봉형 그 망치형 캔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누군가 이제 물량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홀딩 하시고 전체적으로 그 미국에 있는 그 관련 종목군들이 좀 강세다 보니까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전략 괜찮고요. 단지 고점 돌파하면서 거래가 오늘 130만 주 나왔는데 5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으로 윗꼬리 터지면서 밀어버린다 그러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3만 원 돌파할 때 양봉으로 가급적이면 양봉으로 윗꼬리 나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돌파하고 나서 윗꼬리 주고 또 음봉 밀어버리면 한 템포 누르겠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한번 단기 차익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겁니다. 사신 가격대 22,000원 정도에서. 그래서 우선 그대로 홀딩 3만 원 돌파했을 경우에는 3만 6천 원 정도까지 그 마디로 봤을 때 거기에 저항 맥점이거든요. 2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중기 홀딩입니다. 네, HVM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우선은
단기적으로 중기로 봤을 때 좀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올라가야 하지 않겠니? 님께서 지금 네. 채팅창 올려주신 게 전고점 부분이라서 참 모르겠어서 여쭤보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잘 기억하고 대응한다는 내용 체크가 됐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35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한 1100명 와주시도 정말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1400까지도 갑시다. 볼 수 있지 않을까. 1500까지 팍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윤지 앵커의 효과를 힘드네 진짜. 이거 계속 요구하지 마요. 네, 아스트랄님께서 속마마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컴백한 건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땜빵이에요. 아닙니다. 땜빵. 베타입니다. 그런 말 쓰다니. 베타가 여기에 되겠습니다. 올려주셔서 그냥 그대로 한번 순화해서 내봤어요. 얘기해지 사람이. 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앞서서 잠깐 급락했습니다. 네. 지금은 바닥을 딛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국내 증시 흐름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게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가 확실히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간 잘 이어지겠죠.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앞서서 조금 전에 해주셨던 건데 아까 에코프로 봤잖아요. 에코프로 BM인가요? BM도 한번 네. 봐야죠. 자, 울릉도 타코야끼 님께서 에코프로 BM 올려주셨습니다. 14만 원의 매수가. 지금 오늘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얼른 좀 14만 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10% 그리고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이 정도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말씀하십니다. 사고 난 다음에 더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럼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BM이 또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추가 매수도 생각하십니다. 좀 타점 좀 잡아주십시오. 예, 지금 가격대의 일부 그 추가 매수 괜찮다 봅니다. 먼저 이제 환율을 봐야 되는데요. 어제 미국 달러가 이제 고점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화가 지금 강세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도 고점이 연말에 나왔다. 그러니까 1,486원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제 어차피 이제 해소될 것이고, 예, 2차 전지가 이제 왜 환율에 민감하냐면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기준했을 때 국제 수익률하고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죠.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 주가하고 환율과 외국인들 지분율을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렇게 딱 보여드린 겁니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환율이 어제 그러니까 연말에 고점이 나왔었죠.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재작년 7월 26일 날 고점 나왔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딱 얻어맞죠. 환율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 지분율은 계속 늘어나고 이격 보세요, 이격. 예.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또 제가 공개방송 무슨 말 드렸습니까? 에코프로 BM의 장기 월봉 추세도를 제가 보여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달러 한산 차트입니다. 외인들이 보는 시각이란 얘기죠. 2023년도 7월 달 고점 대비해가지고 어제까지 무려 82% 하락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그 대북 테마주라든지 테마주 같은 경우도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70% 80% 빠지면 어지간한 바닥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올해 또 실적이 작년 대비 많이 돌았어요. 2000년지 같은 경우도. 레인지까지 집어넣었다가 좀 살리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를 해도 된다. 추가 매수.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가 뭡니까? 우리 인버스를 봐야 되겠죠. 인버스. 탑10 지수. 인버스가 제가 이거 지난 연말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인버스가 로고 핵심 장기로 보게 되면 예, 요 레인지 상단까지 그저께 꽉 채우고 나서 오늘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인버스가 이제 이 정도면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 파동이 나온 거예요. 인버스가 원래 여기서 꺾였어야 되는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탑10 지수가 밀리고 거기에 이제 구성되어 있던 2차전지 관련 종목이 같이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은 언더 슈팅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4만 원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릴 게 아니고 좀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 다음 주 한 3, 4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예, 일부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예,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하고 나서 만약에 또 이제 급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14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직전 저점이에요. 그 정도 보시고 지금은 이제 중기 조정 계속 보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중기
그다음에 일부 추가하면서 가능, 홀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BM 중장기 관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시고요. 목표가 말씀을 드렸고 환율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서당깨님께서 신구 세대의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제가 설마 굽니까?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윤지 앵커가 언제 데뷔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아예 아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신 아니에요. 신은 우리 누구야 갑자기 이름 당황해서 옆에 있는 예지 앵커 얘기하시는 예지 앵커가 신이고 저희 둘 다 구입니다. 저 구 아니에요. 구 아니에요. 저 중정도, 중고 정도. 참나. 알겠습니다. 중구 세대의 조합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참네. 자, 에코프로 BM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진단 하나 더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오늘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로봇 종목들이 진짜 강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어제도 이렇게나 무거웠던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같이 올랐다가 오늘은 맞아요.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보니까 지금은 시가총액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을 넘겼더라고요, 결국에. 그렇군요. 이 종목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4조 5,500억 원. 네, 맞습니다. 레인보우. 네. 행복미소님께서 질문해주신 평단가로 한번 살펴볼게요. 도리뱅뱅님께서도 지금 들고 계신 평단가가 비슷하긴 하신데 두산 로보틱스 71,800원 평단가고요. 20% 들고 계십니다. 단기와 중기, 장기 흐름,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시죠.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전문가님. 2025년 좀 주목할 만한 섹터로 로봇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두산 로봇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올해 이제 하드가 아니라 로봇이죠, 로봇. 그리고 2030년 가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이 좀 넘는데 로봇이 한 100억 개 이상, 예,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생산 로봇, 서비스 로봇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봇이 이제 실생활에 접목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시총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좀 이익 대비해가지고 좀 앞서 나간 게 있어요. 주가가. 예, 지금 4조 3천억이니까 그것도 조정이 나온 가운데 4조 3천억이니까 좀 무겁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부침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급등락이 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장기, 여기가 딱 맥점이었어요. 예. 여기하고 이제 가게 맞게 대표 종목군들은 이 로고 핵심으로 오게 되면 그 추세에 맞게 움직입니다. 저점 여기서 아래꼬리 주고 터닝. 이번에 여기서 한 2, 3주 정도 바닥 다지기 하고 거래 좀 증가하면서 터닝. 지금은 요 가격대가 72,000원고 사신 가격대가 여기 중간 추세 저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흐름 안 나올 것 같고 어제도 재료 나오면서 올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조금 한 템포 눌림목 구간을 좀 만들어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랬을 때 비중이 지금 20%니까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요 중간 추세 저항선이죠. 직전 고점이고 7만 원을 종가상으로 장한다 그러면 예, 그 위쪽으로는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한 8만 원 아니면 8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은 계속 끌고 간다기보다도 일부 물량은 절반 정도는 한번 올려줬을 때 예, 단기로 한번 때리고 나머지 물량만 좀 중기로 보자는 얘기예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적 대비 국내 1위 기업입니다만은 아직은 실적 대비 시총이 높기 때문에 예, 여기서 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한적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네임버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개분도 100% 내려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는데 위쪽으로 더 한번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8만 5천 원 전후에서 절반은 체크하시고 로봇이 대세다 보니까 나머지 물량은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최고점이 12만 5천 원인데 돌파 가능하다 봅니다. 대신에 그 절반 물량을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는 8만 5천 원 전후, 그다음에 중기는 최고점 돌파할 때까지 홀딩 전략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서 정말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85,000원 전후,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최고점까지 다시 한번 돌파 가능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랭킹쇼답게 이번에는 3위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 고액 자산가들이 뽑은 금융시장을 지금 부러우셔서 그러시는 거죠? 아니죠. 저는 아니에요? 어차피 제 인생에서 고액 자산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해 드릴 거예요. 정말 도움 안 되는 응원입니다. 자, 그러면 3위 보겠습니다. 고진감래. 네. 전전긍긍.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전긍긍. 저희도 전전긍긍. 그렇죠. 지금 저의 마음인가 봐요. 전전긍긍.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윤재 앵커도 옆에 있으니까요. 또 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전전긍긍에 말은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역시 잘하고 있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뿌듯하세요? 네, 한 1% 정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1위와 2위도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제가 중고 정도였다면 신세력 한번 만나볼까요? 신세력. 맞습니다. 네, 신세력 한번 만나보죠. 네, 만나보죠.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는지 예쁜 신세력 앵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주 앵커 나와주시죠. 네, 신세력인 제가 나왔습니다. 1시간 누적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짚어볼 텐데요. 여전히 로봇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다소 엇갈리고 있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현재는 10%대 상승하면서 23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DS 단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하락에서 벗어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0% 넘게 오르면서 강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3만 원대를 오늘 장을 회복하고 현재 3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그린 리소스도 오늘 장에 새롭게 1시간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2%대 상승하면서 2만 원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는 18,000원대에서 시작해서 2만 1,000원까지도 올라갔었다가 현재는 2만 1,000원 약간 벗어난 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이수페타시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7일에 소액주주 연대와 직접 만나서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유상증자 포기를 논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오늘장의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장중에는 7%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3%대 상승하면서 2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조금 전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던 다날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 출시 예고 소식에 오늘장에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장중에는 20% 넘게 올라갔었고 현재는 16%, 3,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정확한 뉴스가 전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이 X의 글로벌 미디어 공식 대행사기 때문에 다날과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13% 가까이 올라가면서 11,000원 선을 위로 올라가서 11,6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와 볼 텐데요. 오늘장 클로봇은 여전히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달리 오늘장에는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도 2%대 하락하면서 1,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유니퀘스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4%대 강세를 보이면서 7,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8,0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8,000원 선 약간 벗어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QSI가 새롭게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당일 누적에는 순위권에 없었지만 1시간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3%까지 강하게 올라가면서 12,000원 선까지도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5%대 상승하면서 10,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주인데요. 그동안 많이 부진했던 2차 전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순위권에 자리하면서 9%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만나보기도 했었고 이 그룹주가 전날에는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도 6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알리면서 1시 30분가량의 집행을 중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동신건설 현재 파란불 켜내면서 1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리엔트 바이오도 상승폭을 많이 내어주고 현재는 강보합권, 장중에는 16%대까지도 올라갔었지만 현재는 1% 안쪽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는 에이럭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드론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또 1시간 간격으로 새롭게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1%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13,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8위에는 양지사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2%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7%대 상승률 나타내면서 10,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11,0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오늘도 장중에 11,000원 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현재는 약간 상승폭을 내어주고 10,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에는 하이젠 R&M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4%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1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장중에는 14%까지 14%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는 점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1시간 간격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으로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곤 했는데요. 오랜만에 2차전지에서 반가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2차 전지주의 주가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차트의 모양이 종목 계속 바뀌어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좀 살아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단기 반짝일까 아니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김봉만 전문가님 또 2차 전지 쪽과 관련해서 또 전문가님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요번에 2차 전지가 미국에서 그 IRA 보조금 폐지 관련 없이 이제 저점을 좀 완전히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RA 보조금 폐지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인수에서는 권고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시장에 벌써 11월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은 이미 바닥이 나왔어요. 최근에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도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 150% 올라왔다는 조정 중이고 컨텀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노시드라든지 니비안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50% 넘게 올라왔었죠. 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보조금 폐지 관련 악재는 반영됐다 보고 단지 이제 환율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해외 설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란 되게 되면 주가는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채권 금리가 또 막 올라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죠? 여기 그림 보시면 미국 달러는 10월부터 저점 찍고 계속 강세 전환됐었고 오른쪽에 국채 수익률도 10월 저점이 3.8에서 지금 4.6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해외 설비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돈도 구하기 힘들고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또 환율이 워낙 약세하다 보니까 기업의 채상성이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들 LG엔소 같은 경우도 자 10월 초에 달러가 이제 강세 전환되면서 그때 딱 변곡 이루면서 하늘 치고 올라갈 때 주가는 밀어버리죠. 그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죠. 환율과 완전히 상반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환율이 이제 고점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주가 이제 저점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증시 격언에 박수 칠 때 떠나고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들어가라 그런 말이 있고요. 근데 주식은 항상 더 나빠질 게 없을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는 겁니다. 나빠질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던 철강이라든지 화학 관련 종목군들. 물론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원래 이제 주가가 먼저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경기 하강과 실적이 하향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을 하향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근데 주가는 이미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 전망이 먼저 하향된 업종을 지금은 비중 확대하는 시기예요. 항상 역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고점 대비 75% 뺐었어요. 테슬라도. 근데 또 그 저점에서 450% 올라가잖아요.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70% 빼고 나서 14배가 올라갔고, 뭐 알테오젠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80% 빼고 작년에 15배 올라갔거든요. 2차전지 뭐 그러지 말란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최고 성장 산업인데. 예,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결국은 주가 회복이 올 한 1분기 정도 중국의 전이대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2차 전지 정말 많이 힘드시고 지금도 힘든 상태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해소가 되는 2025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1,400명 돌파. 예, 이윤지 앵커가 잠깐 오늘 또 와주면서 네. 1,400명까지 돌파하는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 효과로 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15분만 버티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요. 많은 분들과 지금 소통하느라 네.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종목 상담은. 말하시는 순간에 네. 딱 빼잖아요. 1,473명. 제가 뺀 게 아니에요. 네. 광고가 나왔나 봐요. 자, 어쨌든, 네.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뭐 해운 얘기는 거기 조선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해운도 좀 지켜보자는 관점도 최근에 들은 것 같습니다. HMM 볼게요. 수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18,010원입니다. 지금 수익은 나는데 좀 시원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저 상단 뚫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확 뚫어버려야 되는데 5%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자, 이 적은 비중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해봐야 될지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HMM 어떻게 보십니까? 자, HMM은 당분간 주가 좀 답답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격 같은 경우 현재 시총이 15조 5천억이죠. 15조 5천억.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3조 2천억이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그 적정 수준입니다. 이 친구는 반대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3조 2천억인데 올해는 1조 2천억으로 뚝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죠? 이게 물이란 얘기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 지금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나중에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기 약간 둔화세지 않습니까?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연착륙 얘기하고, 중국이 이제 부양한다 합니다만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업이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생산하는 업체 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하는 업체들 주가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비중이 크지가 않으시니까 우선은 지금 매수 가격이고, 이쪽으로 올려준다. 기술적으로 한번 19,000원, 19,500원에서 한 2만원까지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거기서 짧게 보자. 그리고 1분기 일단 실적 지나고 나서 뭐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은 판단되니까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짧게 잡으시고 19,500원 박스권 상단 2만 원 정도 그 정도 보시고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이제는 이제 17,5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시간이 걸려요. 손절가는 17,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HMM 맞게 시원하게 올라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목표가 19,400원에서 2만 원 사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수익을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17,500원이라고 하니까 자,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희 진단이 돼가고 있는 동안에 채팅창에 점상 채널 좀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했잖아 지금 제가. 저는 말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PD님께서 이용하지 마. 그렇군요. 말 안 해야겠어요. 우리 담당 PD하고의 좀 더 관계가 좀 더 개선되길 바라면서 점상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쪽 진행자 아닙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증권통에서는 뭐라고요?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요? 예. 점상은요, 여러분 저 많이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10시부터 맞나요?
10시부터 11시까지. 10시부터 11시까지. 이런 사람이 점상 진행자라니. 저희 채널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500명 넘으면요. 제가 춤공약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러 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중요한 주식 정보를 주는 곳이 바로 점상입니다. 그럼요. 네, 간 김에 이윤진 그걸 보는 겁니다. 춤까지 같이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1433명 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종목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오늘 사실 신재생 에너지 섹터 많이 밀렸다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그중에서도 그쵸, 특히 태양광인데 그중에서도 하나솔루션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고 오겠습니다. 도리뱅뱅님의 종목이고요. 하나솔루션 18,700원 지금 평단가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10% 중장기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솔루션 오랜만에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그래도 네. 그 전까지 보면 계속 그냥 바닥에서 계속 옆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근데 그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면 레드 스웨임 얘기 나오면서 공화당 집권하는데 부근에서는 풍력은 몰라도 태양광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했잖아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건가? 오늘의 반등을 의미 있게 바라봐도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먼저 그 미국의 그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 그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다가 실질적으로 연말 전에 다 회복을 했어요. 그 하락했던 가격대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관련 종목군들이 좀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올라서지 않겠나.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당선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밀었는데요. 그 라인까지 일단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떠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질적 영업 적자를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2019년도부터 5천억 초반에서 특히 9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 전체적으로 3,800억 연결 기준했을 때, 예.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보더라도 200억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한 1조 1,000억 적자 기록했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죠. 이미 이제 트럼프 리스크는 반영됐고, 그죠? 아까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작년에 적자가 3,800억인데 올해는 흑자가 6,100억 정도. 그다음 내년에는 또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아니 100% 증가할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기업들은. 중기로 보고. 그리고 이제 월봉 보시면 기술적으로 전형적으로 월봉의 쌍봉이죠. 월봉의 쌍봉은 항상 직전 최저점까지 이렇게 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그런 패턴이죠. 여기서 이제 반등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실적 이제 돌아서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분기로 보게 되면 언제부터 돌아섭니까? 분기 실적 보게 되면 네, 2분기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확 증가하죠.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약간 박스권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단기로 만약 추가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직전 저점이었던 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거기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장기다 그러면 2분기부터 실적이 완전히 개선이 되니까 예, 일부 물량을 좀 농락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홀딩이고요. 단기는 한 2만 1,000원 전후 목표가. 중장기다 그러면 지난 그 9월 달 저점이었던 한 2만 4, 5천 원까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살펴봤습니다. 2만 원도 넘길 수 있는 종목이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다라는 이야기 챙겨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시면서 얘기도 나누시고 네. 또 이렇게 종목도 올려주시면서 1,300과 1,400선을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의 좋습니다.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점상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광고할 줄 몰랐는데 네. 네, 어쨌든 간 많이 좀 알바생이니까 이용 좀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이용하는 관계네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 종목을 하나 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앙님께서 팡! 이 종목은 네, 코오롱 티슈진. 꽤나 자주 나오죠. 네, 코오롱 티슈진인데 24,000원에 사셨고 지금 수익 중입니다. 오늘 3% 오르고 있고요. 근데 기다린 게 너무 길어요. 비중이 90%예요. 5년째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쿠왕님께서는 마음으로 목표가를 좀 써주세요.
사실 그거 아니면 계속해서 그쵸. 진단을 받으셔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저 노팟을 한참 전에 사시고 지금 거의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자, 5년의 기다림 어디에서 끝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롱 티슈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코롱 티슈진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 VIP 정의님들한테 기업 분석을 제가 해드리고 재료 분석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 생겼을 때 고점에 잡으셨던 것 같아요. 비중이 지금 90%고. 지금 이 코롱 티슈진, 소위 말하면 K 인보사가, 이게 이제 예상은 이제 2027년도 FD 허가가 많이 난다 그러면 내후년 상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 코롱 티슈진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골 관절염 치료제는 근원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 난다 그러면 세계 최초가 되겠죠. 예? 근원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 관절염 같은 경우 치료제는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지금 한 8조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 코롱 티슈진에서 개발하고 있는 K인보사는 근본적으로 관절염을 치료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세계에서 딱 2개 기업이에요. 지금 FDA에 신청하고 한 기업이. 첫 번째 미국의 바이오플라이스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비상장 기업이죠.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 2개 기업이에요. 근데 아마 바이오플라이스 같은 경우 먼저 아마 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롱 티슈 같은 경우는 2027년도. 근데 이제 허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죠. 그럼 뭐 회사에서도 모릅니다. 만약 허가 난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재료가 큰, 메가톤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예. 국내 식약청에서는 허가 취소를 했었었는데 지금까지 인보사 투약해가지고 부작용이 나왔다는 얘기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FDA에서는 임상 3상을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FDA 같은 경우는 심사 위험만 해도 5,000명, 6,000명 이상 됩니다. 국내 식약청에서 허가 취소한 거를 미국에서는 해준다? 임상하라고? 예, 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주식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없습니다. 100%는. 저는 충분히 중장기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적정 자금을 들어갔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비중만큼, 예. 좀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가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더 간다 하더라도 더 간다 보는데, 예,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죠. 올라갔다 다시 원위치하고 올라갔다 원위치하고. 그러니까 일부는 한 절반 정도 끊어주시고 눌림 줄 때 다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려준다고 3만 원 돌파한다면 더 위쪽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이후에 또 이번 주 저점이었던 가격, 그러니까 22,000원 깨게 되면 다시 또 2만 원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90%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이쪽으로 올라준다 그러면 직전 고점에서 일부는 좀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녹는하는 전략.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 안팎. 뭐 이것저것 또 살 종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해먹을 종목 많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으나 변동성이 심하고 최종 결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비중 조절을 좀 하자. 반등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긴 길을 떠나려면은 지금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절반 매도하시고 눌림목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단가를 좀 가볍게 낮춰야지 흔히 말하는 운용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전문가님과 좀 인사를 좀 나누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랭킹쇼. 자, 1, 2위 바로 공개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누구누구 1, 2위. 했는데 갑자기 1, 1로 바뀌었죠? 맞추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긴장감 떨어지는 랭킹쇼. 네, 오리무중과 교토상굴이 공동 1위인데요. 교토상굴? 그게 네, 뭐예요? 오리무중은 뭔지 아시죠? 오리무중은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요. 오리무중은 알 수가 없다. 교토삼굴의 뜻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삼굴은요,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서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 제가 지금 슬쩍 보고 온 거 맞죠? 네, 대놓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어쨌든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지금 오리무중과 교토삼굴이 뜻하고 있는 것처럼
2025년도 쉽지 않은 또 한 해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려우시면 랭킹쇼 함께 해주시고요. 점상에서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